이럴 거면 뮤지컬 77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해화로운 공연생활 진행자 안영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찐 마지막입니다. 아 그러네요. 77회 2부. 에이씨. 다시 이럴 거면 뮤지컬이 듣고 싶으시면 PD님 개인적으로 하나 파주세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가 보기엔 이 PD님은 할지도 모릅니다. 고민 중이에요. 조금만 이야기하면 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말리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될 거다. 자, 방송 듣고 계신 제작사분들, 여튼 장비 있는데 못 쓰고 아깝다는 마음만 갖고 있는데 막상 진짜 쓰진 않고 이럴 거면 뮤지컬 PD님이 장비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화로운 공연 생활도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아 있으시잖아요 이게 장비. 묻어가기 없어요. 캠코더 아유 못 써. 여튼 찐 마지막 회. 오늘 공연은 어떤 공연을 준비했죠? 렌트. 찐 마지막 회에 브로드웨이에서 찐 막을 내린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고 있지만 공연 시작했을 때 어마무지한 환영을 받으면서 시작했다가 생각보다 빨리 막을 내린. 생각보다 빠르진 않을걸요? 빠르죠. 이거 1996년인가? 2008년까지 12년. 에이 12년이면 브로드웨이에서. 그래도 12년이면 꽤 오래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공연이고 각광받고 있는 공연치고는 좀 빨리 막 내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렌트 막 내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저는 혼자 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노데이 버투데이 나오잖아요. 네네. 하루를 살더라도 나의 3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은 하루를 살더라도 먼 미래를 위해서 주식을 하거나 땅을 사거나 그러니까 약간 미래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 이 MZ세대 아니면 지금 20대들이 듣기에 이 메시지는 공감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렌트가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모르죠. 적어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렇게 살았나 싶었던 20대 21살 때 이 바닥 일을 시작했고 30살에 오디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군대에 있었던 시기부터 그 사이에 있었던 공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할 때 내가 이걸 해서 얼마를 벌고 내가 이걸 해서 다음 나의 비전은 뭐 예를 들어 마케팅 팀원이면 다음엔 팀장이고 그다음에는 PD고 그다음엔 프로듀서 뭐 아니면 뭐 제작 쪽에 한번 가보고 이런 목적이 없이 내가 좋아하는 공연을 나랑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것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듣기에는 가스라이팅 당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저는 렌트를 보면서 그래서 저 친구들의 삶이 저 공연을 막 다 끝나고 커튼콜 부르라고 쫙 나갔고 52만 5,600분의 귀한 1년의 귀한 시간들을 쫙 얘기해요. 근데 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너희들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답이 없어요. 그중에 한 명 그 집주인하는 그 친구 빼고는. 벤이. 저는 이 공연이 갖고 있는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시대적인 괴리예요. 이 공연이 계속 내가 좋다고 느껴지는 건 난 아직도 냉정하거나 난 아직도 현실적이거나 난 아직도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인간은 언젠간 죽잖아요. 네. 죽음을 생각하면 좀 뭔가 좀 자유로워지고 그 사이에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뭐 어차피 죽을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이런 용기도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당장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신에게 충실해지는 그런 젊은이라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처음 봤었을 때 베니를 대하는 친구들의 그 태도가 그땐 친구 같아 보이지도 않았지만 이 태도가 통쾌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들끼리 막 베니를 뭐 얘기하고 이 집에 막 먼저 들어가고 막 놀고 막 이러는 게. 근데 작년에 디큐브에서 공연 보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는데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불법 침해 아니야? 이러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물론 기득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정신 못 차리는 저 친구들이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공연이 갖고 있는 공연 소재, 음악이나 그 무대의 느낌이나
이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나래비처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이 친구들의 모든 얘기처럼 이렇게 그 구성이나 다 너무 좋아. 근데 중간중간에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렌트는 저한테는 참 묘한 앞뒤가 다른 면을 갖고 있는 그런 공연 같아요. 마냥 좋아하기 힘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신시에서 제작하잖아요. 네. 이번에 공연 시작하기 전에 코엑스에서 무슨 파티 엄청난 같은 이걸 했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어마무지한 인파가 올렸고 제가 그쵸. 들은 첩보로는 그곳에서 뉴진스 사인회가 있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행사 때문에 웰컴 대학로 때 제가 초대했는데 못 온 거예요. 공연 전에 행사 2개를 바짝하기가 힘들었어. 저는 웰컴 대학로 때 웰컴 싱어롱 할 때 렌트 팀이 쫙 와갖고 걸어나면은 그냥 렌트 팀이 그쪽에 그 밤거리가 대학로 저기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 배우들이 쫙 서서 52만 5천 이거 부르면 게임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행사 때문에 못 왔다 그래갖고 짜증났어요. 잘 된 거 잘 된 거고. 근데 그 가신 분들이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가 있었다. 네. 정말 최고였다. 마케팅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튼 그렇게 이번에 화제를 받으면서 렌트가 시작됐는데 네. 렌트가 어떤 공연인지 우리 국장님이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렌트가 얼마나 대단한 공연인지. 예. 렌트는 1996년도에 예.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해서 개발 단계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그 전에 한 7년 정도 네. 개발됐던 작품이고 조나단 라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 다른 작가가 먼저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기본적으로는 내용 자체는 라보엠이라는 유명한 오페라를 그게 이제 프랑스 배경인데 과거의 프랑스 배경인데 현대 미국의 젊은이들 이야기로 바꾸자는 이 컨셉으로 렌트를 개발했던 작품이고요. 뉴욕의 지금 젊은 예술가들의 삶을 반영해서 굉장히 그때 젊은 관객들에게 파격적인 이슈가 됐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80년대 초반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 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그 에이즈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게 에이즈였고 맞아요.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네, 그때 뭐 몸에 무슨 반점 같은 게 나면은 다 막 그러고 막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96년 이 렌트 초연 때 말고 에이즈가 막 무서웠을 때가 그 옛날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이때 막 알려지지 않게 외화 드라마 기억나세요? V라고 외계인들 와서 파충류 쥐 먹고 막 이랬던 거 이거랑 같이 에이즈 막 얘기 나와서 막 애들 초등학교 당시에 막 초등학교 중학교들 막 놀림의 대상 막 이랬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렇죠. 고치지 못하는 병이고 걸리면 거의 불치병처럼 여겨졌던 거여서 치사율도 굉장히 높고 잘못된 그 병에 대한 잘못된 말들도 많이 퍼지기도 했고 되게 두려워했던 병인데 이런 병들이 이제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불안한 시기고 뭔가 어떤 미래가 좀 확정되지 않아서 늘 불안한 젊은 예술가들이 그런 어떤 죽음이라는 에이즈의 공포까지 같이 안고 있는 그런 시대에 굉장히 많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즐기는 음악으로 만든 작품이 렌트입니다. 이거 에이즈 그때 얘기 나왔었을 때 참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 뭐 전염병이라고 그래갖고 막 학교에서 누가 걸리면 에이즈 걸렸다고 막 놀리기도 하고 그쵸. AIDS 막 이런 거 자리에 써놓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어마어마무지한 폭력이었는데 그때는 또 몰랐죠. 모르니까 막 뉴스에 맨날 나오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 작품이 가장 구별되는 지점은 이거 같아요. 렌트가 그 전에 뮤지컬들과 구분되는 거는 조나단 라센이 자기가 브로드웨이 미래다라고 스스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본인 스스로는 불안했겠지만 젊은 시절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아서 근데 본인은 브로드웨이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던 창작자였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기존의 이제 선배 뮤지컬 작곡가들은 어쨌든 과거 음악
네. 지금 젊은이들이 듣는 음악으로 뮤지컬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뭐 재즈나 아니면 세미 클래식이나 네. 주로 이런 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젊은이들이 즐기는 음악과는 약간 올드한, 그것보다는 좀 올드한 음악을 많이 썼었는데 본인은 자기가 듣고 자기 친구들이 듣는 네. 뮤지컬이 안 보는 사람도 듣는 음악을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고 만든 작품이 렌트입니다.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 국장님 얘기만 이 이럴 거면 뮤지컬에서 쭉 들었으면 레너드 번스타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네. 이때 같이 작업했던 쏜드아임 막 이런 쪽의 부류가 뮤지컬 음악 뭐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다가 이런 음악이 탁 튀어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음악인 것 같은데 듣다 보면은 친숙하고 지금 해밀턴 노래 뭐 이렇게 막 OST 랩을 하죠. 랩을 힙합을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역사물인데 역사물에 힙합을 가져온 게 해밀턴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놀라운 발상인 거죠. 근데 렌트 음악을 굳이 따지자면 약간 지금 해밀턴 같은 느낌을 그 당시에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렌트는 그 젊은 예술가들을 다룬 작품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고정석 되게 좋은 자리를 렌트석이라고 비워두기도 했었는데 이 기존에 이제 다른 뮤지컬들이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관객들이 주로 중장년층이에요. 이제 60년대 한참 뮤지컬을 봤던 그 관객들이 여전히 뮤지컬을 보고 젊은 관객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브로드웨이의 최고 고민은 여전히 뭐 그거 마찬가지지만 젊은 관객들이 뮤지컬을 보지 않는다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렌트는 달랐죠. 젊은이들이 이 공연을 보러 왔고 자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자신들이 즐겨 듣는 음악이었으니까 이 공연들을 보고 왔고 또 그들을 위한 좀 가난한 근데 그 뮤지컬 티켓값이 비싸니까 렌트석이라고 아주 좋은 석을 그 무대랑 가까운 석을 마련해서 젊은이에게 제공을 했는데 이제 막 줄을 서서 막 기다리고 심지어는 밤을 새서 텐트 쳐놓고 밤을 새고 그런 텐트족까지 선착순은 아닌데 말이죠. 선착순이었죠. 선착순이었어요? 선착순이. 그러면 밤 새야죠. 그럼 텐트 쳐야 됩니다. 근데 뭐 날이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의 위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때 로터리 방식으로 이제 추천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로터리가 생기게 된 기원이 바로 이 렌트 때문이에요. 해외 여행 가시는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많이 티켓 사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PD님은 남들 다 구하는데 그걸 못 구합니다. 그래요? 탈락했죠. 로터리에서. 네, 시드니랑 멜버른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중에 안 된 사람 처음 봤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됐거든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 77회 만에 막을 내리는 건 운입니다. 운. 저의 문제인가요? 네. 평가 내고 봤습니다. 아이고. 여튼 뭐 사실 우리나라에 2000년도에 들어왔을 때 기억하실 텐데 2000년도에 예술의 전당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페라 극장에서 이거 초연을 했었잖아요. 네, 어마어마했죠. 이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때의 렌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때 이제 예술의 전당 수초동에 그 앞에 광고판 크게 걸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쯤 뭐가 있었냐면 한남대교를 타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갈 때 신사동 쪽으로 가요. 신사동 넘어갈 때 왼쪽 벽에 진짜 건물에 진짜 렌트를 하기 위한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렌트라고 써 있었거든요. 영어로. 저게 광고인 줄 알고 뮤지컬 광고인 줄 알고 저긴 광고판은 어디냐? 제가 한참 동안 물어봤었어요. 그게 광고가 아니라 진짜 정말 건물 렌트였군요. 진짜 큰 창문 몇 개를 이어서 거기 렌트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디자인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한 몇 년 동안 렌트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쟤네 신시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네요. 경기는 지금도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안 좋을 거라고 그러던데. 여하튼 렌트가 당시에는 어마무지한 화제였었고 우리나라의 롯데 예술극장 시절부터 뮤지컬 바닥에서 나 주름 좀 잡았다 하는 사람들이 다 렌트를.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 왜 화제였냐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올라간 게 96년이고 2000년에 한국 초연했거든요. 그때 이제 뮤지컬 들어오는 작품들이 브로드웨이 한참에 뭐 아가씨와 건달들 60년대. 60년대. 막 지저스 기껏 70년대 뭐 에비타 78년 이때 했던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작품들을 주로 네. 한국에서 볼 수 있었는데 96년 지금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핫한 작품 막 젊은이들이 보려고 막 길에서 텐트를 치고 있다 막 이런 게 기사화되면서 더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브로드웨이와 갭 차이가 확 줄어졌던 거의 첫 작품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저렇게 기억하시고 제 기억은 어떠냐면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을 하려면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렌트가 뭔지 알겠냐? 그쵸. 근데 렌트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부정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공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저런 효과와 잘 모르는 문화에 대한 이상한 호기심? 이런 게 막 쌓여서 렌트가 대단한 공연인 줄 알고. 관객들이 막 티켓을 사기 시작하죠. 어마어마하게. 네. 되게 흥행을 했는데 그게 이게 애초부터 계획된 건지 아니면 그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오페라 하우스 2주를 대관하나 그래요. 근데 그랬어요? 근데 추가로 네. 1주를 더하던가 6일을 더하던가 그래요. 그 추가 대관을 해서 네. 너무 잘 되니까 네. 그것까지 굉장히 티켓 판매가 높아진 공연이었어요. 아, 국장님 생각은 저겁니다. 국장님의 기억은 저렇게 돼 있고 공연을 좋아하고 더 뮤지컬 이 잡지에 기사를 쓰고 있던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의 눈은 저렇게 막 보였고 저같이 외국 뮤지컬만 갖고 오는 것은 약간 창작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다니고 있었던 회사에서는 신씨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왜냐면은 그때 그 쇼를 아십니까? 해서 돈 많이 벌었을 때 신씨는 갬블러 이런 거 하면서 돈 깨먹고 있었거든요. 막 이랬던 사람 입장에서 보고 있었을 때는 야 렌트 같은 거 외국에다 비싼 돈 주고 갖고 와서 되겠어? 이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잘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가서 봤어요. 네. 봤는데 앞쪽에선 열광을 해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막 열광하는데 뒤쪽에서는 일반 관객들이 보기엔 이게 뭔 내용이야? 이 사이에서 봤던 저는 미미가 죽었다가 일어나니까 무슨 이런 뮤지컬이 다 있냐? 이러면서 그게 논란이 됐었죠. 네. 이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었어요. 특히 라보엠이 원작인데 라보엠에서 미미가 죽잖아요. 네.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는데 렌트에서는 미미가 다시 돌아오니까 최정원이 죽었는데 그거에 다시 대한 말이 사는 거예요.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 근데 초연에 최정원 배우가 미미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슈가 됐던 게 최정원 배우가 그 전에 요 미미로 돌아오기 전에 수중분만 국내에서 별로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수중분만이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돼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제 최정원 배우에 대한 인지도가 되게 또 높아졌고, 그렇죠. 그리고 그 출산 후 복귀작이 이제 미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 가지 되게 시너지 효과들이 다 많이 하늘이 도와준 작품이죠. 지금 생각하면 만들면 말이 많습니다. 남경주 배우가 유학기를 올라가요. 그리고 1999년도에 돌아옵니다. 남자 넌센스 연출하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대극장 간 게 아마 렌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신시에서 키스미 케이트나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그때 뮤지컬계의 최불암 김혜자, 그렇죠. 남경주 최정원, 네. 최정원 밀레니엄 시대 해갖고 수중분만했죠. 남경주 외국 유학 갔다 왔죠. 그리고 96년도에 공연에 올렸던 렌트라는 공연이 우리나라에서 초연을 하죠.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이죠. 안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뭐 이건명, 뭐 석준형도 했었나? 박준면,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신시 배우랑. 주원성, 그러니까 신시 배우가 아니라 뮤지컬 쪽에서 그래도 이름 좀 날렸다는 배우들이 쫙 모여서 박준면 배우가 그때 네. 목소리가 그때 드림걸즈 그 시대에 드림걸즈는 김선영, 김영주, 박준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했던 배우가 거기 쫙 모여서 50만 5,600.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황현정이 맡았던 역할이 뭐죠? 여자 한 명이 나가고 노래를 막 한쪽 구석에서 마이크 대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바지를 벗어 엉덩이를 올인력. 네? 예. 그거 보고 나서 뭐 이게 브로드웨이 뮤지컬이구나 그래서 혼자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내용은 공감 이런 거는 사실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근데 특히 이제 렌트라는 작품은 가난한 예술가들의 이야기고 실제로 그 무대 보면 그냥 얼기설기한 가건물 같은 데서가 배경이잖아요. 근데 오페라 하우스 그 삐까뻔쩍한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에 그걸 올렸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아이러니죠. 너무 컸어요. 박 대표님도 자주 얘기하세요. 자기가 그때는 몰라서 올렸다고. 근데 몰라서 올린 것 치고는 그 다음 행보가 너무 재밌습니다. 조승우를 섭외해서. 근데 작은 데서 했었잖아요. 예술의 전당이 아니라
대학로에 갑니다. 네네. 네, 폴리미디어. 대학로에 400석인가 네. 폴리미디어 시어터. 그러니까 지금 네. TOM이죠. 네. 여기가 공사하기 전에 TOM. 네, 단차가 없을 때 단차가 네. 너무 완전 바닥처럼. 근데 여기서 조승우 배우를 섭외해서 렌트를 해갖고 또 난리가 한번 나고 그다음에 이제 영광홀에서 몇 번 하다가 잠시 잠깐 렌트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디큐브에서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디큐브로 올라갔었죠. 재작년인가요? 네,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재작년 같고 콜린 최재린 배우가 탁 하는데 와, 아우 진짜 최재린 배우는 콜린의 딱인 거. 네. 노래를 잘 불러서 아니요. 박수를 기가 막히게 쳐서 여기에 제가 뻑이 가서 와 대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재연 때인가 그때 이제 정선아 배우가 20살에 네. 데뷔를 하죠. 미미로. 정선아 계보를 지금 누가 있냐? 이건 미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할 때 김수아 배우가 아이비 이런 배우들이 김수아 배우가 미미를 또 기가 막히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엄청났죠. 네. 네. 근데 김수아 배우가 미미하기 바래주는 뭐 했냐? 아이다. 외쳐줘선 진. 진, 미미, 아이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친구 이거 뭐 하는 친구냐? 넌 뭘 제일 잘하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배우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공연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PD님은 생각보다 재미있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했어요. 지금 젊은 관객들 층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제가 막 열광하고 엄청 좋아하는 것에 비해 요번 공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제 렌트에 대해서.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제가 막 환호하고 막 약간 좋아하면 정신 놓고 막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 별로 공감 안 하는 분위기를 종종 느끼기도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반동의를. 되게 세게 얘기해야지. 겨우겨우 조금 눈곱만큼 동의하고. 그다음에 영화로 만들었었던 그 렌트도. 근데 그때 영화가 2007년인가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배우들이 대부분 이제 무대 배우들. 네. 그때 이제 2007년인가 8년에 이제 종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종영 때는 드림팀이 안 썼고 근데 이 뮤지컬에 초연 배우들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 아담 파스칼이나 아담 파스칼이 우리나라 여의도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KBS 올해 애소니 랩이랑 그 사람 정말 우리가 이제 막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이런 약간 뭐 오리지널 공연이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오리지널이 온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렌트. 맞아요. 다 오리지널 누가 제일 많이 썼습니까? 국장님이 있었던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쓴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전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내한 공연을 다 오리지널을 하는데 아니에요. 엄밀한 오리지널은 그 작품을 만들었던 초연 배우들이 오리지널 공연이죠. 그렇죠. 그냥 보통 오는 건 내한 공연이죠. 내한 팀에 저기 투어 팀들 많이 오고 이런데 외국에서 왔으니까 그 사람들 국적이 거기니까 오리지널 이런 타이틀을 갖다 쓰는 물론 거죠. 내한 공연도 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급이냐 아니 세컨드 클래스 급이냐에 따라서 약간 배우들의 퀄리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렇죠. 네, 오리지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 저기 뭐 가요 프로그램이나 저기 신인 발굴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다 잘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외국은 같은 투어 팀이 와도 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드림걸즈가 그래서 큰일 한번 났지 않습니까? 내한 공연 왔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기 너의 목소리가 보여 거기도 나오고. 근데 이 친구들이 계약서에 보니까 몸이 안 좋으면 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해요? 같이 온 언더들이 해요. 근데 급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컴플레인도 많이 나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서울 여의도 KBS 홀에 저기 옆에서 그 가요 무대도 하고 이랬던 거기에 아담 파스칼이가 와서 렌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 영상의 그 오리지널 영상 그대로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노래 지금 모르겠고 2007년인가 그때도 2007년 아니지? 몇 년이었지?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10년 넘어서 오지 않았을까요? 2010몇 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왔던 그 사람이에요. 영화 렌트에 나왔던 그 사람이 와서 목소리가 짱짱해요. 로저 마크 역은 바로 박소리랍이랑 그 아담 파스칼 둘이 왔고 그리고 그 위키드에 나왔던 이디나 멘젤
이디나 멘젤이 오지는 않았는데 그죠? 초연 네. 초연 때 그 조엔 역을 했었다. 그래서 제가 렌트에 대한 감정이 너무 극각. 2000년 초연 때 신시에서 그 난리를 오페라 극장에서 진짜 난리를 쳐서 갖고 왔던 렌트는 보면서 엄청 실망했던 기억이 있고 전 얘기도 동감을 못했고 그리고 대학로에 와서 했었던 렌트는 조승우는 그래서 얼마 받는데 이걸로 끝나. 뭐 이랬었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개런티를 굉장히 적게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소극장에 맞게. 소극장이니까. 예. 멋있는 배우예요. 승우야 듣고 있니? 자 그리고 여의도 KBS 홀에서 했던 렌트가 자막으로 봐도 렌트 같은 공연이 이렇게 재밌다고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영광홀에서 했던 렌트는 정말 이제 대학로나 여러 곳에서 공연 활동하는 배우들 중에 노래 잘하는 배우들이 참 많이 했는데 왜 렌트를 이렇게 관심을 못 받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디큐브에서 했던 렌트가 스타일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색감도 약간 옛날이랑 똑같이 했는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스타일이 좀 세련돼졌어요. 보여지는 느낌이. 그리고 이번에 코엑스는 아직 안 봤지만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왜냐면 제가 코엑스 아티움에서 객석까지 무대에 어떤 에너지가 꽉 차는 느낌을 제가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표현했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꼭 보러 가려고요. 렌트 좋은데. 렌트가 하겠죠. 코엑스를 무대 끝까지 에너지로 채우는 걸. 아니 우리 PD님이 이게 이럴 거면 뮤지컬 마지막 지금 그만두는 마당에 지금 렌트를 보고 오셨는데 지금 렌트의 그 느낌을 못 받으셨다니까. 한번 더 보시면 음악을 조금 더. 음악은 좋았어요. 근데 스토리가 약간 공감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제 옆자리 분은 인터미션 때 나가신 거예요. 안 들어오셨나요? 네, 그래서 이막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즌 오브 러브가 나오는데. 그 노래 진짜 그거라도 듣고 나가시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나 진짜 깜깜하네. 속상하네. 진짜 속상하네 진짜. 그 노래는 들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렌트 노래는 너무 좋았는데 이야기가 이게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지 못하는. 네. 저는 이야기가 약간 허술해도 음악이 너무 좋다고 느끼면 그냥 좋아 보이거나 또는 음악이 조금 나랑 좀 취향이 다른데 이야기가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끌고 간다면은 저는 스릴미 노래가 스릴미가 음악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릴미가 이야기의 흡입력 때문에 음악이 좋아지게 된 케이스거든요. 렌트는 이야기가 지금도 공감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가사도 모르겠어요. 그냥 음악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이 가사와 이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공연. 그래서 우리 PD님 안타까워 죽겠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됐다. 보면 볼수록 좋아지실 거라고 아마 장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담하셔도 돼요. 뭐 장담도 마음대로 못해? 장담할 수 있지? 이제 장담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아니 장담했는데 누가 보고 전 아니던데요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공연을 홍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장담도 못하면 그럼 뭐예요? 우리가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국장님도 장담하셔야 돼요. 이제 더 용기를 내야 돼요. 남의 취향을 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재미없게 본 사람을 뭐 이렇게 잘못 봤다고 욕을 하는 두 번 보라고 했구나. 그럴 수 있네. 여튼 렌트는 약간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연하는 사람이 다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공연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렌트는 명품이지 이렇게 인식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젊은 친구들하고는 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꼈던 그냥 그 감동은 이야기적인 감동은 로저와 미미가 서로 다른 결이잖아요. 네. 로저는 원송글로리가 대표되는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스완송처럼 뭔가 하나 노래 남길 거야. 막 그러면서 팍도 안 나가고 나는 이제 그 에이즈 양성 반응자니까 이러고 그냥 죽기 전에 뭘 남기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미미는 아웃투나이트를 부르잖아요. 그런 밖에 나가자. 하루하루 우리에게 내일 없어. 오늘이 그랬는데 그 둘이 이제 결국 로저가 자신의 음악을 위해서 미미를
떠나고 돌아와가지고 막 미믹이 죽어갈 때 딱 부르는 노래가 Your Eyes. 근데 Your Eyes라는 노래인데 Your Eyes를 부를 때 거기에 결국 내가 찾으려는 노래가 사랑이었구나. 막 이런 깨달음을 해요. 결국 그렇게 돌고 돌아서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그냥 너무 그 가슴 뭉클해지고 그걸 음악적으로 다 보여주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거든요. 음악적으로도. 그리고 가사 하나하나가 뭐 아웃 투나잇 할 때도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오직 오늘뿐. 막 이런 게 가슴에 쿵쿵 박혀서 되게 뜨거워지던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씁쓸하시죠. 네. 이게 안 그럴 수도 있구나. 자, 여튼 렌트라는 공연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런 한 시대의 큰 이슈였고, 그죠? 네. 예. 그리고 브로드웨이에서 멈춰 있는 렌트인데 우리나라에선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 마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공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코로나 시국에 우리나라에서만 뮤지컬이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우리나라의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성의 그 스펙트럼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가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도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이 너무 빠져. 예? 이번 렌트는 캐스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가 해도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로저 역의 장지후, 백형훈. 이번에 백형훈 배우가 처음 들어가는 거죠. 예, 뭐 저도 유튜브 영상에서 백형훈 배우가 하는 그 시즌즈 오브 러브 그 영상을 다 찍을 수 있어서 영상 그 커튼콜 보면 배우들한테 이렇게 그 배우를 좋아하는 팬들이 찍어놓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마크는 지난번에 했었던 경력자들 정원영, 배두훈 배우가, 미미, 김한희, 이지연 배우가 하네요. 엔젤 역의 우리 김호영 배우는 뭐 워낙 경력자고, 그렇죠. 조건. 초연 때 김호영 배우가 했었나요? 아니면 재연 때부터 했을까요? 김호영 배우는 왠지 초연 때 있었을 것 같은데 2000년이니까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맞다. 원성이 형이 있었어요. 세상에. 네.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원성이 형 이름. 네. 맞아. 김호영 배우가 정선화 배우랑 같이 들어갔어요. 네, 얼굴을 알리고 나서는 계속 했을 것 같고 제가 아는 동생 조권 저랑 이제 이블데드 같이 했었거든요.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헤롯 권 배우가 역할을 하죠. 아마 찰떡처럼 하이힐을 신고 잘하지 않을까. 콜린 역의 윤영열 배우랑 임정모 배우. 콜린은 뭐 목소리가 무기니까. 네. 그리고 우리 모린 역에는 전나영, 김수현 배우. 조연 역에는 정다희 배우가 지난번에 혼자 했었나? 그랬을 것 같은데. 정다희 네. 이번에 배수정 배우라고 그 식스에 했었던 그 배우죠. 네. 배수정 배우 같이 하고 노래 잘하는 배우들이 쫙 들어왔죠. 베니 역에는 구준모 배우가 베니. 예전에 했을 때는 약간 좀 혼자 그 나쁜 사람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제일 제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 친구 아니냐. 대표님이 바뀌어서 대표님 나이가 들으니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그렇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근데 처음에는 얘가 좀 나쁘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제가 제일 현실적인데. 그러니까요. 네, 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이었어요. 예. 저도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 배우들이 공연을 하는데 뭐 백미는 시즌즈 오브 러브를 2막 시작할 때 그리고 커튼콜 때 저는 원송 글로리도 되게 좋아해요. 원송 글로리. 그러니까 다른 넘버들 이 뮤지컬의 넘버를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공연을 좋아하는 상태에서는 없는데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징적인 넘버는 맞아요. 이 넘버인 근데 것 같아요. 딱 지금 생각하니까 왜 지저스도 공연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그 기타 찡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전율이 쫙 오잖아요. 띠딩. 네. 왜 이렇게 나와? 렌트도 그런 것 같아요. 띵 띠딩 띵 그거만 봐도 좋아 좋아 막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평론하신 분 중에 제일 객관적이지 않으신 분 중에 한 분은 너무 좋아하는 공연이 뚜렷해요. 라만차도 그 스페니쉬 그 오케스트라의 그 빰빠람빰빰빰빰 이 음악 나오면 또 마음이 좋아져. 너무 좋죠. 저는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늘 객관적이면서 냉정하게 우리 회사 위주의 공연으로 나한테 일을 줬느냐 안 줬느냐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너무 객관적이신 것 같아요. 네. 기준이 너무 객관적이세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뮤지컬 렌트에 관한 이야기 나눴고요. 이럴 거면 뮤지컬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뵙기로 하고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다음 주 유동수 픽을 마지막으로 이럴 거면 뮤지컬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한동안 즐거우셨다고 했고 저도 재미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거면 하질 말지. 하다 마라. 이럴 거면 하질 말지. 77이 뭐야? 77회. 이럴 거면 뮤지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